072 임대료의 비밀. 커피숍에서 한 번쯤은 이 커피 한 잔의 원가는 얼마일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커피 한 잔의 원가 구성을 살펴보면 원두 외에도 컵, 포장지, 임대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세금 등으로 비용이 나뉜다. 그러나 우리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임대료를 내면서 이 임대료의 원가가 얼마인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임대료란 상품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료 역시 상품이다. 임대료 안에도 여러 원가 구성이 숨어 있다. 1,000만 원짜리 임대료 안에는 건물주가 받은 은행 융자의 이자금, 원금, 세금, 관리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공실 손해금, 연체금, 부동산 복비, 양도세 혹은 증여세, 건물 가치 하락 손실금, 수리 관리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건물주도 건물의 사용 권리라는 상품을 파는 사람이다. 당연히 매번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원가 이하로 물건을 팔고 있는 경우도 생긴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임대료에도 원가가 있다는 것이다. 원가는 보통 여러 가지다. 단순히 원두의 가격이 원가라고 하면 5,000원짜리 커피 원두 가격은 300원 정도다. 상품 제조 가치의 모든 비용을 말하는 상품 원가 비율은 50%가 넘는 2,500원 정도다. 하지만 운영비 전체와 세금까지 모두 포함하면 4,500원 이상 올라간다. 한국 스타벅스 재무제표를 살펴본 결과다. 내가 직접 커피 원두를 사서 만들어 먹으면 몇백 원에도 먹을 수 있고, 만약 에스프레소 기계와 분쇄기와 필터를 사고 우유를 사서 만들어 먹으면 2,000원 정도가 될 수도 있다. 매일 커피 두세 잔씩 반드시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더 싸다. 심지어 2시간마다 커피를 먹어야 하는 커피 중독자라면 어떨까? 하지만 임대료는 아무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 내가 매일 24시간씩 사용하고 있고, 더구나 매년 임대료가 오르거나 쫓겨나서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집에서 만들어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평생 사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이유는 건물을 산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다. 엄청난 돈을 벌기 전에는 건물이란 사기 어려운 물건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살 생각을 못하니 사려고 알아보거나 묻거나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 여기서 2가지 잘못 알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건물주 모두는 돈이 엄청 많을 때 건물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의 시작은 어쩌면 당신보다 자산이 없었을 때부터 건물을 갖기 위해 발품을 팔고 정보를 모으고 은행을 설득해가며 건물주가 됐을 것이다. 심지어 지금도 건물의 대부분이 은행 융자를 받은 담보 재산일 것이다.
건물주의 대부분은 돈이 많아서 건물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건물을 가진 레버리지 사업가들이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임대를 내는 사람이라면 현재 건물주보다 그 건물을 가질 권리가 높은 사람이라는 점이다. 내가 임대를 내는 사람이라는 뜻은 그 건물이 가진 원가와 기타 비용을 모두 내는 소비자란 뜻이다. 그리고 그걸 매일 사는 사람이다. 즉, 은행 입장에서 보면 실사용자이자 융자를 주는데 가장 안심되는 사람이란 뜻이다. 돈은 신용에 따라 움직인다. 그 건물에 내가 현재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지급한다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가장 신용이 높은 사람이란 뜻과 같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매물 정보와 은행 정보다.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다. 상업용 건물의 담보대출은 80%까지도 가능하다. 이 책에 쓰지는 못하지만 20%의 대금이 없어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여러 가지다. 다른 사람은 못해도 당신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실제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여러분이 5년 일찍 읽었다면 지금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낸 임대료의 총액을 계산해보고 혼자 상품처럼 원가 계산을 한번 해보기 바란다. 커피 중독자인 당신, 아직도 커피를 매 2시간마다 사서 먹고 싶은가? 073. 프랜차이즈의 성공 핵심 2가지. 프랜차이즈로 성공하려면 딱 2가지만 이해하면 된다. 일단 프랜차이즈를 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추가 사업을 하기에 자신의 자본이 모자라거나 시장을 빨리 장악해야 할 때는 프랜차이즈가 효과적이다. 나는 노하우를 가졌지만 현재 전국에 매장을 열 만한 자본이 없다면 프랜차이즈를 모집해서 자본과 노하우를 합쳐 점주나 본사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자본이 있어도 시장을 빨리 장악하고 싶다면 이 또한 프랜차이즈 모델이다. 그러나 시간도 많고 자본도 여유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굳이 프랜차이즈를 하기보다는 직영 매장을 많이 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때도 직영 매장이 너무 소형 매출 중심의 매장이라서 인건비 효율이 없다면 여전히 프랜차이즈로 풀어야 한다. 프랜차이즈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는 균일화다. 균일화는 프랜차이즈의 생명이다. 첫 매장이 성공했어도 균일화되지 못하고 매장이 늘어나면 어느 순간 한꺼번에 공멸하게 된다. 마치 등을 맞대고 서로 둥글게 기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균일화란 개별 매장의 모든 사람이 모두 똑같은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일이라 초고급, 초고수, 최고급, 최상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힘들다.
미슐랭 식당이 프랜차이즈로 복제가 되지 않는 이유다. 한때 미슐랭 가이드별 1개 등급 식당에 선정되며 가장 저렴한 미슐랭 식당으로 유명세를 얻었던 싱가포르의 행상인 호커 찬 식당이 프랜차이즈로 동남아 곳곳에 매장을 열어 시도해 봤지만 곧바로 별을 잃고 말았다. 차오맨과 함께 나오는 이 싱가포르 달러, 약 1,700원짜리 간장조림 닭고기 요리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요리였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프랜차이즈는 어느 매장을 가도 어느 정도 맛은 보장이 된다는 신용이 고객에게 있기에 살아남은 것이다. 그런데 매장마다 품질이 다르면 그 브랜드의 신용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심지어 어느 매장에서 품질이나 서비스가 떨어지면 말할 것도 없다. 어느 매장의 품질이 올라가도 다른 매장에서 같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으면 이미 표준이 높아진 고객은 결국 브랜드에서 발길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얼마나 전체 서비스를 동일하게 끌어올리는가에 관한 공부가 꼭 필요하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를 만들 수 있지만 모든 매장의 모든 점주가 만들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이 균일화에 대한 인식이 결국 프랜차이즈 성공의 한쪽 다리다. 둘째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점주가 돈을 버는 모델이어야 한다. 점주가 내 모델과 내 상품 아이디어와 내 이름을 달고 돈을 벌 수 있다면 프랜차이즈는 저절로 성공한다. 좋은 프랜차이즈는 대리점 모집 문구를 간판에 넣지 않는다. 이 당연한 말을 하는 이유는 프랜차이즈를 넓히는 것으로 돈을 벌려는 본사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점주와 본사는 둘 모두 돈을 벌어야 한다. 둘의 관계는 사실 미묘하다. 공동 운명체지만 동시에 이익을 나누기 때문이다. 본사의 책임은 점주들 모두가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있을 만큼 이익이 나오도록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점주는 자기 잘못이 다른 점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프랜차이즈 구조를 벗어나거나 균일화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점주가 돈을 벌면 사업은 커진다. 내가 점주를 모집해야 하는 모델이라면 아직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 된다. 점주가 회사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한국 구조에서는 프랜차이즈를 하나 만들려면 수십억이 들어간다. 성공 확률도 높지 않다. 심지어 사회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악덕 갈취 구조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제품 하나하나에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 당근채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전국 당근을 모조리 찾아다니고 일정한 크기로 채 썰고 다듬어서 몇 가지 향을 첨가한 식초에 재워 보내도 흙도 털어내지 않고 양파 자루에 구겨 담긴 당근 가격하고 같은 가격이 아니라며 신문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게 프랜차이즈다. 점주들 중에는 본사에 로열티를 주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이센스와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브랜드와 노하우는 쓰고 싶은데 그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다. 사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사장은 수년간 이익을 보지 못하고 매장이 50개가 넘어도 본사 자체는 잘 나가는 점주 한두 병만도 못한 회사도 많다. 본사라는 것이 애초에 기업형 구조이기에 사무실, 직원, 개발, 투자 등에 상당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보통은 100개 정도 매장을 만들어야 정상적으로 직원들 복지 대우를 하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300개 정도의 매장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이면 미국은 3,000개까지 가능하다. 일부 한국 내 모델은 100개 정도로 끝나는 모델도 많다. 국민 전체가 모두 알아볼 정도가 되려면 보통 300개는 넘어야 한다. 물론 일부 시내 중심지로 들어가는 사업 모델은 100개 매장으로도 국가 브랜드가 되기도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자본이 모자라거나 시장을 빨리 장악해야 한다면 프랜차이즈를 해라. 성공하려면 반드시 모든 매장을 균일화하고 점주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라. 그래서 성공하면 온갖 동창들이 당신을 친구라고 말하고 다닐 것이다.